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버튜버가 되어버린 코하루짱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단 코하루짱이 지금 난리 난 이유가 자기 회사 사장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코하루도 이거 성범죄 피해를 입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폭로가 나와가지고 코하루도 이 성범죄 피해자다라는 사실이 확정이 나버립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사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일본의 사이버 레카 중인 코레코레가 제보를 받아서 터뜨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니지산지 버튜버 아내 사람의 사진이 유출된 사건이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유출 정도가 아니라 그 버튜버 여자를 강간하려고 미아까지 타가 먹이고 난리를 쳤던 사실이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발칵 뒤집혔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회사 사장이 이런 식으로 버튜버를 강간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코하루도 강간 피해를 입은 거 아니냐, 해서 난리가 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요마들이 이제 성범죄를 모의하고 버튜버 사진 찍어가지고 돌려보면서 얘는 이쁘다, 얘는 못생겼다, 얘는 꼴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한 명씩 폭로에 참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 단톡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나는 이 범죄랑은 관계없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 이러면서 하나 둘씩 보따리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코하루도 들어가 있던 단톡방에서 코하루가 이제 단연간 활동을 해오면서 약 2년가량 이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당했었다 라는 내용이 나와서 지금 난리가 났다, 이거죠. 자, 일단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식으로 또 제보가 왔어요. 제가 받은 건 아닙니다. DM으로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코하루의 서버 프로필입니다. 그런데 코하루 갈로 열고 처녀 상실 4월 16일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이 디스코드의 서버는 이제 채널로 이루어져 있는데 개개인이 서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서버의 주인은 이제 성범죄자인 야부죠. 그러니까 야부가 자기 채널에 코하루의 프로필을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놓고 조리돌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봐봐, 코하루가 처녀인지 아닌지 얘가 어떻게 알아? 그쵸? 자기가 코하루를 이거 뭐 무슨 용어를 써야지 내가 채널이 안 터질까 모르겠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냥 천박하게 말해? 자기가 코하루 따먹은 거 아닌 이상은 처녀 상실 날짜를 모르잖아. 게다가 이 새끼는 니지산지 여자 버튜버 약 먹여가지고 따먹으려고 하던 씹새끼잖아, 그쵸? 그러니까 코하루한테 약을 먹이거나 뭐 어떻게 해가지고 먹어보니까 처녀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나 코하루 처녀 따먹었다, 코하루 4월 16일날 처녀 상실했다, 이래가지고 닉네임에 적어놓고 그 닉네임 그 서버에 있는 애들끼리 야 코하루짱 4월 16일날 처녀 졸업했어? 이러면서 지들끼리 깔깔거렸다, 이 소리입니다. 와, 진짜 미쳤죠. 그런데 이거를 2년간 버텼다는 거예요, 코하루가. 코하루도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회사 사장이 주도를 한 성희롱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나마 나은 편이야. 이게 만약에 사장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아예 약을 타서 직원들이 돌려먹었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냥 성희롱만 당한 건지, 아니면 사장한테만 당한 건지, 아니면 직원들 전체 돌려먹었는지에 따라서 사건의 경중이 차이가 나지만 어쨌든 간에
성희롱 피해자인 건 사실이다 이거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네들은 회사 여자 직원한테 너 처녀 졸업 언제 했어? 라는 질문을 던지냐? 안 던지잖아. 하면 성희롱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코하루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해가지고 코하루가 솔직하게 대답했을 가능성이 낮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얘가 강간 피해를 당했을 당시에 처녀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된다 이거죠. 어쨌든 만약에 당했든 안 당했든 간에 이거 자체만으로도 성희롱인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런 새끼들이 있는 회사에서 코하루는 2년간 활동을 지속해 왔다는 거죠. 이거 진짜 심각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자, 일단 이 처녀상실 4월 16일이라는 닉네임으로 단톡방에서 반년 동안 박제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반년 뒤에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는데, 프로필 사진이 뭘로 바뀌었냐면 이 성희롱 범죄자 야부의 부인의 사진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처녀 따먹었고, 그리고 코하루는 내 족집이란 소리입니다. 아유 용어가 천박한데, 그러니까 얘는 내 여자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대놓고 성희롱 한 거죠. 이게 분위기가 족같으면 더 심각한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대놓고 사장이 이제 저렇게 성희롱 하잖아. 그럼 같이 있던 직원들은 와, 코하루야 사장이랑 했을 때 어땠어? 사장 물건 커? 마음에 들어? 기분 좋았어? 이런 식으로 아예 분위기가 막 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직원들은 그냥 장난치는 건데, 둘이 사귀는 거, 둘이 떡친 거 아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코하루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을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아니면 얘네들이 단체로 강간한 거였으면 더욱더 분위기는 쓰레기였을 거다 이거죠. 게다가 이 사실을 여태껏 꾹꾹 참고 있었는데 요게 까발려졌잖아. 게다가 사이버 레카충이 다뤄가지고 일본 전역에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잖아. 이거는 진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큰 사건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코하루도 같이 욕을 먹고 있어. 왜 코하루가 욕을 먹냐면, 코하루 너도 저 단톡방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너도 저 범죄 사실에 범죄에 가담한 거 아니냐, 그리고 너는 정말로 피해자 맞냐, 너 사장 족집 아니냐, 너 사장이랑 불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단톡방 내용, 단톡방 닉네임을 바꾼 거 보면 일단 코하루랑 사장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장이 대놓고 저렇게 성희롱 하더라도 그냥 쉬쉬하면서 넘어갔단 말이야. 이거는 둘이 사귄다거나 둘이 만난다거나 둘이 했다는 거에 관해 가지고 사장 포함해서 그 단톡방에 있는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사장이 코하루의 처녀 상실 날짜를 어떻게 알겠어? 지가 먹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 아니면 뭐 진짜로 둘이 친해져가지고 술 마시다가 너 첫 경험 언제 했냐? 뭐 중학교 몇 학년 때 뭐 하겠죠. 중학교는 고등학교는. 근데 대부분 이런 자신의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확한 날짜 같지는 말 안 하거든. 뭐 우연찮게 남자친구의 생일날에 했는데 남자친구 생일이 몇 월 며칠이었다 이래가지고 뭐 박제되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웬만하면 저런 이야기는 잘 안 한단 말이야. 날짜까지는 말 안 한단 말이야. 뭐 중학교다 고등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이런 말을 하더라도. 그쵸? 어쨌든 요런 식으로 닉네임까지 바꿔가면서 조롱하고 놀리고 성희롱한 거 보면 아마 이 새끼가 먹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자기 부인의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내가 코하루를 먹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은연중도 아니죠. 대놓고 드러내가지고 직원들한테 자랑하는 거야.
나 이 정도로 잘 나가고 우리 회사 여직원 따먹었다 이 소리죠. 게다가 사장이 결혼한 거는 직원들 다 알아요. 자식도 있다고 하고, 그쵸? 게다가 코하루랑 이렇게 관계를 가졌다는 것도 알아. 그럼 어떻게 돼? 불륜이었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부인도 요걸 오지게 처먹어가지고 전부인도 입장 발표를 합니다. 자, 나는 그 범죄자 새끼랑 2년 전에 이혼했고 이혼 후에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그리고 얘가 뭐 녹음할 때는 소리에 민감해가지고 언제나 녹음하고 있을 때는 아이랑 외출했다 이거죠. 방음실이 없었나? 웃기죠. 어쨌든 나는 걔네들이 이제 작당 모의하는 단톡방에도 참가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전 남편의 일에 관해 가지고는 단지 녹음 관련된 일을 했다는 것밖에 모른다. 이렇게 선을 딱 그어요. 그러면서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죄송하고 어쨌든 나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2년 전이면 딱 코하루가 데뷔하던 시기예요. 코하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6월 27일 날 첫 트윗을 했습니다. 그쵸? 데뷔 기간,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6개월 정도는 데뷔 기간을 잡으니까 모델링 만들고 아니면 한 1년 정도 걸리는 경우 있거든. 그래가지고 최소한 2022년에는 데뷔 준비 중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마도 코하루랑 만났을 당시 코하루가 회사 들어왔을 때는 아마도 회사 그 이혼하기 전이지 않겠나. 그쵸? 그렇게 추측이 된다 이거죠. 자, 일단 코하루도 입장 발표가 오늘 떴어요. YEM 사무소 대표의 범죄와는 나는 무관하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무지해서 죄송하다. 그러면서 나에 대한 거짓말이나 비방 중상 등에 대한 대응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 그런데 SNS에 또 한동안 좀 쉬겠다. 이런 와중에 쉰다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단 나에 대한 거짓말이나 비방 중상, 요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얘가 불륜이라든지 혹은 너도 그 범죄에 참가한 거 아니냐, 너도 그 단톡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버튜버의 아랫사람 사진들 보면서 외모 평가한 거 아니냐, 요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코하루가 진짜 저 작당 모의하는 단톡방이 있었냐 없었냐라고 하면 없었을 가능성이 사실상 높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을 타가지고 여자를 따먹어야겠다라는 그런 범죄를 모의하는데 여자 직원이 단톡방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이야기 하기 좀 그렇잖아. 그쵸? 그러니까 코하루가 있는 업무용 단톡방이 따로 있고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런 소리 하는 단톡방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죠. 실제로 이제 제보받았던 코레코레가 제보받았던 내용들 보면 여러 스트리머들이 같이 있는 단톡방이라든지 그리고 라인 단톡방도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소한 코하루는 그 라인 단톡방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진짜 억까 오지게 해가지고 코하루가 사실은 사전과 불륜 관계고 그런 모든 단톡방에 다 같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 막 이럴 수 있어. 근데 이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폭로가 나오는 와중에 코하루가 같이 단톡방에서 저런 대화를 나눴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코하루는 성범죄 피해자면 피해자였지 가해자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이거죠. 어쨌든 그래도 코하루가 거짓말 한 게 하나 있다면 어떤 거짓말이냐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그거는 거짓말일 확률이 높다 이거죠. 일단 코하루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는 얘네들이 다른 사람 상대로 그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아는 거, 자기가 피해 입은 거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일단 앞으로 코하루 같은 경우에는 입장 발표하는 거 보니까 활동을 지속할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로 밀고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상당히 멘탈이 강해 보이긴 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아무것도 모르면 다행이긴 한데 일단은 같이 있었던 단톡방이 있고 성희롱을 당했잖아. 그런데 이게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하루는 자기도 성희롱을 당했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모른다는 거는 다른 사람 니지산지 버튜버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모른다는 거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모르진 않아요. 그거는 자기가 숨기고 싶어가지고 일단 아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던 지금 가해자들이 코하루 너도 단톡방이 있었지 않냐? 코하루 너도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코하루가 숨기고 있었던 사실까지 폭로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게다가 만약에 코하루가 진짜로 불륜을 했다면 이 불륜 사실이 알려지는 게 코하루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자기는 여기에 관해 가지고 이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피해자였을 얘가 가해자 측이라도 그렇고 피해자더라도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진실은 코레코레만 알 겁니다. 코레코레가 받은 정보들 중에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코하루가 채널에 있는지 없는지, 코하루 또한 피해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실제로 고발한 애가 코레코레한테 제보한 친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의 피해자를 제보를 했는데 코레코레가 방송에서 다룬 거는 5명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정보를 하면 특정당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5명만 추려가지고 이제 모자이크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했고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는 거를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고 뭐 불륜 같은 거는 사실상 뭐 이 성범죄랑은 관계없는 내용이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불륜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버티브 활동하면서 상당히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만한 내용이긴 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불륜이 자의인지 타의인지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솔직히 실제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너네들은 불륜 상대인 여성을 회사 직원들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처녀 상실 날짜를 적어놓고 조리돌림하냐? 아니잖아. 그렇죠? 이것만 보면 피해자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간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먹었어. 먹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불륜 형태가 된 거지 코하루가 불륜을 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추측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로 막 연인 관계였다 하면 저런 식으로 성희롱을 하진 않죠. 직원들 다 있는 단톡방에서 그쵸? 어쨌든 간에 코하루가 입 다물고 있는 거는 자기의 이제 피해 사실이 밝혀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오히려 피해 사실을 고발을 하면 이제 지금부터 입건될 사장이랑 그 직원들이 또 자기에 대해서 또 폭로를 할까봐 입을 다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런 식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인 코하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